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미네르바.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이다. 원래는 예술 분야를 관장하는 여신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지혜의 여신으로 승왕받았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부엉이한테서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로마 신화를 다룬 그림에서 부엉이와 함께 등장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도 미네르바 못지않게 유명하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기 시작한 후에야 날개를 편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을 흔히들 철학이 현실에 대해 무력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이리저리 해석하기만 했다며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일이라고 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이렇게 해석한 헤겔의 견해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헤겔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지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자기가 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동물이다. 이해관계나 주관적 욕망, 갖가지 고정관념, 두뇌 용량과 기능의 제약 등으로 인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자연과 사회의 법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예견하거나 설계하기는 더욱 어렵다. 만약 현실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인간이 이를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철학은 불가피하게 현실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심오한 철학 논쟁과는 무관하게 미네르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았다. 로마 신화를 한 줄도 읽지 않은 시골 할머니도 미네르바를 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미네르바가 인터넷과 신문, 잡지를 거쳐 텔레비전 9시 뉴스에까지 진출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검찰은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30대 남자 박아무개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서는 편의상 그를 박미네르바라고 하자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입증이 있고 국민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였다. 박미네르바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미국 금융위기 도래, 원화가치 폭락과 실물경제 붕괴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한 바로 그 미네르바인지 여부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2008년 12월 후에 미네르바의 기고문을 실었던 월간 신동아는 2009년 2월 후에서 미네르바가 사실은 7명의 금융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다시 실었다. 그런데 구속된 박미네르바와 검찰은 신동아 미네르바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홍길동, 임꺽정, 일지매 등 민중의 사랑과 국가 권력의 미움을 동시에 받았던 실존 인물 또는 가상 인물을 알고 있다. 이런 저명 인사들에게도 짝퉁이 있었다. 결국 월간 신동아는 자기네가 인터뷰한 자칭 미네르바가 짝퉁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실었다. 그런데 소위 미네르바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가 아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검찰이 박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이렇게 말한다. 4.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에 따르면 박미네르바는 그가 다음 아고라의 그 미네르바라고 할지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다. 국가는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함부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취하는 조처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헌법 규정을 존중하여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두 가지를 구속사유로 인정한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동안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미네르바는 주거가 일정하다. 집에서 컴퓨터로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일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국적 유명 인사가 되었으니 어디 도망가 숨을 곳도 없다. 검찰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할 수 없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그의 행위가 법적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인 만큼 여기서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견해를 존중하기로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 사건의 중대성을 구속 사유로 든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이 국가 신인도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지 않았다. 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그의 주관적, 심정적 판단일 뿐이다. 만약 국가 권력이 이런 객관적 타당성이 전혀 논증되지 않은 주관적, 심정적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법치주의의 설 곳은 없어진다. 권력의 기분에 따라 사람을 처벌하는 인치만 있을 뿐이다. 표현의 자유는 오류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만약 오류를 말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오류를 저지를 위험에서 벗어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곧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자유를 의미한다. 검사나 판사도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타인의 주장이 오류인지 아닌지를 대선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인간은 아니다. 내가 쓰는 이 글도 이미 오류로 판명되었지만 그런 줄 모르고 쓴 것이 있을지 모른다. 지금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오류로 밝혀질 것들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대변인이 논평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지만 그 책임의 범위와 책임을 지우는 방식을 권력자가 정한다면 그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조만간 질식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 사회를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